네, 33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이게 여기에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이게 2차 사건입니다. 2차 경매 사건이에요. 근데 2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감정가격이 1차가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인데 그 전에 누가 한 1억 5천만 원에 푹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20% 해가지고 국모시라는 분이 1억 2,305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죠. 받고 이제 배당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배당 종결됐는데 이 사건의 스토리를 밑으로 쫙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됐네요. 여기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인데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죠. 여기 보시니까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임의경매가 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현 이분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에서 또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는데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사건 번호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고 밑에 2014경에 1636호 중복해가지고 여기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정보지상에는 등기부등본을 아마 그 발급을 다시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등기부등본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뭐 한 천여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단 말이지 이거를. 임의경매는 매각이잖아요, 그죠? 낙찰 받아버렸어요. 7월 6일 날 낙찰 받고 낙찰받아 등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19일 날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얼마 이러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자꾸 제가 오늘 자꾸 상식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진짜 내가 1,000만 원에 낙찰 받고 말이죠.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낙찰지 끌어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이지 1억 2천만 원 아까 보니까 청구 채권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 좋죠.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낙찰해서 아주 똥값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상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고 말이죠. 저당권 풀로 설정해가지고 또다시 경매로 확 날려버려. 날리니까 우와 하면 대출 풀로 해주니까 엄마야 안전자리에서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제경매에서 김모 씨라는 분은 이제 25만 4,900원 하니까 또 경매 비용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됐는데 일단은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임차인은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보면 자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 화면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 종결이 2009년 8월 1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009년 7월 17일에 또 배당 신청하셨네? 이게 여기 2차 사건인데, 야, 우리가 좀 착각에 빠지고 헛갈리는 게 뭐냐니까, 경매정보를 딱 보니까, 경매정보상이면 1차 사건인데, 2차 사건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잘 안 해줄걸요? 이러다 보면, 이 사람 보니까, 전입과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네? 빠르잖아요. 그죠? 저당권 보니까, 어쨌든 그 말소 기준 권리 찾자. 그러니까 또 경매 정보에서 보니까 이게 저당권 여기 소멸 기준이 이렇게 벌겋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전입 확정일자 제일 빠르네. 야, 배당 요구 2009년도 7월 17일 했네.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했네. 야, 그럼 내가 낙찰 받으면은 5천만 원 이상 1등으로 다 배당 받아가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휙 들어갔다 완전히 확 진짜 말 그대로 속담 표현은 정말로 피똥 싸버린다니까요. 똥바가지 확 뒤져서 버린다니까. 제가 맨날 저 방송하다가 떡하면 똥바가지 얘기해줘. 그죠? 실제 그렇게 똥바가지 뒤집어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똥바가지 뒤집어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은 냄새 나겠습니까? 쪽팔리고.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1차 사건에 있어서 이미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 변제권 상실되고 우선 변제권 상실되기 때문에 2차 사건에 있어 배당 절차 참여는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는 이제 배당 참여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제경매보다도 먼저 저당권이 1억 2천만 원 먼저 설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낙찰금액 대비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전액 다 배당받아가고 이 물건 낙찰받으신 분은요 추가적으로 이게 5천만 원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낙찰자 5천만 원 인수하더라도 그렇게
글쎄요. 1억 2,300, 5천 같으면 1억 7,300이 되잖아요. 그죠? 1억 7,300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가격 시점이 2009년 6월 9일이고, 매각 결정에서 배당 종결됐으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가격이고, 그러니까 뭐 가격 정면에서 그냥 뭐 제값주고 다 산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입찰을 포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를 포기한 이유가. 왜냐면 본인은 1억 5천만 원 쓴다 그러면 5천만 원 임차인 빠져나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5천만 원 더 끌어안는다고 5천만 원을. 5천만 원 더 끌어안게 되면 전체적으로 2억이 돼버린다. 그죠? 2억 되는 1억 8천만 원 대배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엥 하면서 1,440만 원 그냥 헐렁 해가지고 떡 사먹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에 있어가지고요. 이 1차 사건이 보니까 사건 번호가 04로 나오다 보니까 이 경매 정보지 안 잡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인데요. 이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1차 사건 1차. 요게 1차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사건인데 여기 이제 1,255만 원에 낙찰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김땡땡 이분 보니까 전입 확정일자 요건에서 가압류 2003년 8월 23일자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분은 2003년 2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이 당시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6천만 원 해가지고 근데 누가 낙찰을 1,255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번다니까요. 할만합니까? 빌라 말이지 지금 하나 입찰다가 낙찰받아가 말이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벌면 괜찮죠. 그죠? 그러나 이게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 이런 뭡니까 남들이 파놓은 함정에 퐁당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채팅창 뵈니까 누구신가요? 시화호님 들어오셨네요. 화전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화전님, 지분경매, 이역경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공하십시오. 이게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경매 투자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는 보니까 전주 사건입니다. 전주 사건인데요. 잠깐만, 전주 사건에, 전주 사건인데 2006 타경에 24,204억의 1차 사건이고, 이게 보니까 돈도 안 되는 물건에 사람들이 와서 깔짝거리더라고. 사람 초답스러워. 그죠? 기왕에 돈 좀 되는데 말이야.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물건 같은 경우 뭡니까? 1차 사건에 가면 막 그냥 2차로 넘기니까 1억 확 벌어버리고, 그거 괜찮은데, 맨날 깔짝깔짝하고, 이제 초답스러워. 자, A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인 것 같아요. 이 물건번호 2번 나와 있잖아요. 이 물건번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79만 8천 원 나와 있고, B 저당권자인데, B 저당권 여기 국민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확정일자를 안 받고, 확정일 받긴 받았네. 죄송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 나중에 받아버렸어. 이거 쓸데없는 거지, 뭐. 근데 봐가 B가 임의경매 뿅 신청했잖아요. 근데 청구액이 얼마다? 14억 7천만 원입니다. 설정 금액 아마 30억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상당히 과다했어요. 1차 사건에 보니까 2006 타경에 24,204호에서 2번 물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또 불행하게 하면서 또 배당 신청했어요. 배당 신청을 C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입시다. 이분의 전세 보증금이 2,179만 8천 원인데, C라는 양반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습니다. 패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 아주 말 그 똥값으로 낙찰 받고 나서 낙찰 금액 그 이상으로 저당금 빡 설정해버려. 자, 9,189만 8천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C와 D는 저녁 때 포장 맞춰가지고요, 소주, 한 잔 먹는 그런 사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없는 닭발에다가, 그래서 오뎅 국물에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당권자가 이 D라는 분이 2,500만 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서 2010년 3월 달에 저당권 설정해가 2010년 6월 달에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지, 그냥 3개월 만에 말이야. 우다다다다닥 해가 경매 신청해버렸네. 이건 양반인데, 우리 아까 사례 같은 경우만 보니까 며칠 안 돼가 막 경매 신청해버려. 경매 기입 등기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어쨌든 이게 또 경매가 넘으니까 또 2차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 최저 가격이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 A가 또 배당 신청해버렸네. A가 배당 신청했다. A가 또 배당 신청했다. 이게 까당, 허당입니다. 허당. 허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511만 원의 낙찰을 E라는 분의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1,511만 원에. 자, 그럼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딱 해놨죠. 그죠? 왜 물음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1,511만 원인데요. 경매 비용 포함해가지고 누가 배당 받아가느냐. D 저당권자가 싹 다 가져가요. 이 사람이. D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1,511만 원이잖아요. 그죠?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1,200 정도 된다면요. 이게 돈 안 되잖아요. 봐가지고. 사람 성질만 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900, 한 돈 1,000만 원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등기 비용 다 해가지고. 근데 자기 주머니에 1,200만 원 돈은다 꼴란 200만 원, 받아 물라고 말이지.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아주 가장 콩을 떠들여. 조금 전에 그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그나마 어쨌든 돈 1억이라도 버리니까 남한테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좀 괜찮은데 이놈의 것만, 근데 뭐 재수 없으면 욕은 욕대로 바가지 얻어먹고, 바가지로 얻어먹고, 뭐 돈은 돈대란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죠?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사례를 3개를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통정리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사건에 있어서 왜냐면은 B가 이 경매 신청했는데 C가 918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더라. 그런데 보니까 A는 전입신고는 먼저 돼 있는데 전세금 확정일자 나중이기 때문에 B 저당권자가요. 뭐 자기 채권액 대비해서 뭐 택도 없잖아요. 그죠?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배당 받고 이 사람은 이런 땡기 한 푼도 배당 못 받는단 말이죠. 그죠? 배당을 못 받아간다더라. 이분도 보니까 혹시 또 최우선 변제 되나요? 잠깐만요. 이것도 커닝 해볼게요. 97년 4월 달이더라. 97년 4월이면요. 97년 4월이면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800만 원이가. 2천만 원 이하 800만 원의 최우선 변제다. 이게 2,170만 8천 원이잖아요.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은행에서 자기네들 어떤 그 담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일부러 못 받게 하는 거. 그럼 최우선 못 받으니까 변제 못 받으니까 결국은 우선 변제권에 의한 우선 변제 그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선 변제 순위는 뭐다? B 전환권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배당 신청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빵원에 이런 땡이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집니다. 배당이 안 주어졌다. 그 배당 신청했잖아. 했죠. 했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없죠. 없는데 배당 신청했잖아. 해도니까 꽉 허당이라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허당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허당이라는 거죠. 그럼 봐가지고 E라는 분이 1,511만 원 낙찰받았어. 2,100만 원 꼼짝 말고 이게 부담해야 됩니다. 1,511만 원에다가요. 2,1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900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2,900만 원, 1차 감정가 2,900만 원짜리 이 물건을 말이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600만 원 확 들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 봐가지고. 경매 바닥에서도 이렇게 좀 웃긴, 개그맨들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안 드립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까, 모르면은. 아니면 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사진 한번 정지 작업을 해보라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가지고 맨날 마이너스 적자 인생이지. 별거 있습니까? 봐가지고. 사람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가 단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접근하게 된다면요, 이게. 이런 사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제 또 하나 더 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말이죠. 참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2008 타경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8 타경이 오래돼도 이런 물건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경매 정보지 딱 보실 적에 혹시나 채무자나 소유자 측에서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경매 시장에 다시 내놓았는지 그걸 천천히 보셔야 돼요. 간혹가다 작업한 물건이 있어요. 봐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 해야겠죠. 이빨 멍청 빠진다니까요. 경기도 성남시 중앙구, 요건 한번 지금 이제 생생경매 교재 이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건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양반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거 부동산 낙찰 받았대요. 자, 근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만 딱 봐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매각으로 낙찰받았다. 그럼 이분이 이 물건 낙찰받을 당시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그럼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2005년도 4월 4일 날 했죠. 그죠? 근데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이분이 김모 씨가 2002년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대항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런 경우 봐가지고 임의경매에서 이건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 경매 사건 번호가 나와요. 사건 번호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을 추적을 하셔가지고 김모 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고 또 이분의 보증 금액도 확인하시고 배당 요구 특히 요게 중요하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근데 이 정부청이 이미 배당 요구 한 것으로 이거 배당 요구도 보면요. 이게 이 당시에는 배당 요구 한 게 요 또 이 2차 사건에서 배당 요구 한 거예요. 이 보니까 이것도 패턴 똑같죠. 이모 씨가 3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모 씨가 3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딱 봐도 보여요,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가 1억을 저당금 설정했다 그러면 청구 채권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7천, 8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더더 돌라 이거 딱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딱 경매 신청해버렸어.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요. 자, 제가 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봤을 때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 경매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조심하다가, 매각이 아니라 매매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완전히 쌍코피 터진다니까. 예. 그죠? 진짜 쌍코피 터지고 피똥 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2005년도 4월 4일 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가 그해 12월 달에 매매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살짝 넘겨버렸어요. 넘기면서 그 저당권도 이렇게 설정을 하였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양반한테 4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김모 씨한테 4천만 원 안 줘버렸어. 안 준 상태에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었다. 그러면요. 임차인 김모 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이 김모 씨하고 이 김모 씨 이름 틀립니다. 성만 같은데.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다? 김모 씨 주택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어떻게 이 사람한테 4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줘버렸어.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넘겨버렸네. 세상에 말이야. 그럼 여기 1차 사건에서 이분이 낙찰자는 대항을 할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 하였다더라. 그런데 봐가지고 전액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배당 신청을 하였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 보니까 밑에 또 나와 있네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경매 정보지상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안내 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임차인은 전 소유자의 임차인으로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배당 요구권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인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면 그런 분들이 이런 물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 31강, 32강, 33강에서 3개 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중에서 3,785만 7,784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왜 인수하냐고 봐가지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빠른데 1차가 뭐고 2차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거 왜 인수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매각으로 1차로서 매각으로 이 부동산 취득하였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이다. 이걸 낙찰자 갑이 물어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걸 슬프시 얼른 앞으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딱 넘겨요. 그러나서 이게 다 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니까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다 까발려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안정이 진흥시키게 해가지고 저한테 또 나중에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거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럼 못된 사람들한테는 말이지, 그 주문에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저당권 설정에 병이 슬프시도 경매 신청하네? 야, 그럼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 말이지, 영상으로 말이지, 적당히 본 사람들 보니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원인을 확인해보자. 경매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어리잖아요. 갑이 아니잖아요. 갑은 전 소유자잖아요. 어리 현 소유자거든요. 이 사람 매매네. 야, 그럼 이게 관계없어. 매매는 관계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없어요. 매매는 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어리 부담을 하는 거야. 어리 부담을 하는데 이걸 봐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요. 어리 부담을, 임차인에 대해 부담을 해야 될 이 3,700 얼마 있잖아요. 이걸 A가 또 덤탱이를 써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각이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손치더라도 바로 직전 또는 전전해가지고 소유자가 보니까 매각으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더라 하면은, 우리는 요거 또 조심하죠. 요거 또 하나,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봐가지고. 이 친구 타경인데요. 3791호. 대구 사건입니다. 대구 사건인데요. 이 밑에 내려다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막 화려하죠. 했다가 대감납부 안 하고, 받았다가 대감납부 안 하고, 받았다가 대감납부 안 하고, 엄마야, 완전히 막 똥을 한 무더기에 몇 무더기, 하나, 둘, 똥을 세 무더기나 싸버렸네. 세상에 말이야. 화장실 가서 똥을 넣어야지 뭐. 맨날 경매법정에서 똥을 안 두고 앉아있으니 참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맞아. 여기 또 보면 또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 우선 변제권이 어떤, 1차 사건에서 얘가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요구했으면 뭐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야.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다, 이거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니까.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우리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신청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인만 배당 신청할 수 있잖아요.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 말이죠.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이니까 그냥 맨날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해볼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어. 이해관계 있다. 배당 요구 했다. 배당 요구 했으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고,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니까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아니면 어떻게?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배당 절차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여야 함 해가지고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천천히 보면 재밌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니까. 누가 99년도에 임의경매라는 낙찰 받았어요. 그죠? 그거는 또 저당권 딱 설정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살포시 이렇게 이전 넘어왔죠. 그죠? 넘어왔잖아요. 넘어온 상태에서 경매를 누가, 요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성남지원 사건하고 똑같아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요? 이 사람이잖아요. 소유권 취득원이 뭐요? 매매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바로 직전 소유자도 보고, 아니면 전전 소유자도 보세요. 봐가지고 일단 임의경매라는 매각이다. 근데 보니까 요게 99년도 4월 22일자로 해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 권모 씨라는 사람 보니까 95년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땐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권모 씨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4,500만 원 부담한다 이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경매 정보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인지 말 그대로 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야. 찍어 먹어도 몰라. 그런 사람들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봐고 세상은 경매를 100% 다 아는 사람들만이 경매의 리그로 나간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때려는 봐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내가 막 사람들 입찰 들어가고 그렇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잠깐만요. 좀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메모를 하고 또 하나 보면요. 이거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3249 은평구 가련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은평구 가련동의 다세대 주택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사건 번호를 표시해놨죠. 18에 3362, 18에 2048, 21에 3249, 여기 21에 3149잖아요. 3249.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2억 7천여만 원인데 매번 유찰된 건번에 8,000매각기일이 2023년 1월 10일입니다. 5,746만 2천 원에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딱 걸리잖아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이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이 뭔가 보자. 엄마야, 매각이네. 와, 매각이 되면 이게 요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열어보기 전에 여기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다. 이걸 개략적으로 보자 이거죠.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기가 2021년 7월 20일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 임모 씨 전입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6년 5월 27일이잖아요. 그죠? 한참 먼저 이게 저기 전입 신고돼 있다고.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 사건에서 인수됨. 또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모르는 사람도 뭐다.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이 아마도 배당 그 전에 또 배당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2억 2천만 원이 돼가지고 아마 낙찰자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건 같은 경우 지금 사건번호 2개가 돼 있거든. 2개 돼 있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서부 사건 메모 하셨다가 말이죠. 하셨다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또 이 본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것도 메모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거의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다시 임차인에 대한 지위 분석하니까 요 세 가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은 맞잖아요. 임차인 네가 왜 강제경매 신청 왜 했어? 나의 전세 보증금 배당 받으려고 했어. 그래? 그럼 임차인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한 것은 뭐예요? 너 왜 배당 요구한 거야? 뭐. 아유 머리 아파.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래. 나간다는 건 뭡니까? 계약 해지잖아. 계약 해지. 그죠? 계약 해지라는 건 뭐죠? 이게? 나는 더 이상 나 임차인 싫어 머리 이 집에서 나 임차인은 머리 아파 죽겠어.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여. 그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또 3번 보니까 1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논할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논하자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대요. 배당 신청했다는 뭡니까? 배당 신청했다는 것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임차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결제 참여 안 된다.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가지고 배당 신청하면 우선 변제권 상실돼가지고 2차 사건에 배당 못 받는다 이거죠. 왜냐면 배당 못 받는다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죠. 따라서 대항력으로서 주택양수인 즉 2차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해서 대항력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사건의 낙찰자에게 보증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대법원 사건 번호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안종현 경비TV 방송 라이브 방송이죠.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또 이상한 뭐가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봐가지고요. 제가 다 충격 이게 뭡니까 이게 쓸데없는 게 올라와 있네요. 그죠? 하여튼 네 새해 다가온 새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신 데라고 대단히 수고하시고요. 내년 2023년도 첫 방송은요 1월 9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보다 더 활기차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2년 라이브 방송이죠. 2기 33강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